미국의 케이스 실로주택 가격 지수가 전고점에 도달하며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공포 지수는 38로 상승하였습니다. 코인 탐욕공포 지수는 71로 하락하였습니다. 미국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지지율 13% 변수. 미국 방송사 MBC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3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막강한 힘이 확인됐습니다.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의 가세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전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 케네디 주니어가 15%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새 차례 있을 대선 후보 TV 토론에도 바이든 트럼프와 나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메타 AI 비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탑재. 메타가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라마3 기반의 인공지능 AI 챗봇 메타 AI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에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메타 AI는 자사 SNS 플랫폼 앱 검색창에 내장돼 사용자들이 무료로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다고 전하였으며, 휴가 계획이나 레스토랑 추천, 수학 문제 풀이나 전문적인 이메일 작성법 등을 물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지 생성 기능은 왓츠앱과 웹사이트에서 베타 버전만 제공되는데, 현재 서비스 대상 국가는 영어권 12개국으로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마3은 15조 이상의 토큰으로 훈련됐으며, 이는 라마이 대비 7배 이상 많고 코드량은 4배 더 많다고 발표하였는데, 라마3 모델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저커버그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지능적인 AI 비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AI 무인 전투기 시대, AI 대 인간 공중전 시험. 미국 뉴스위크는 미국에서 AI 전투기와 유인 전투기 간의 공중전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계획 연구국 DARPA 주도로 이루어진 이 실험은 최대 시속 193km의 F-16 전투기를 AI와 인간 조종사가 맞붙은 것으로 가시거리 내 근접 공중전인 이른바 도그파이트가 벌어졌지만 우위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계획 연구국은 이 공중전에 대해 AI가 항공기를 조종하는 자율전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공중전 진화의 시 프로그램의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4. 소프트뱅크 챗GPT 한판 붙자 AI 투자. 소프트뱅크가 AI 개발에 내년까지 약 1조 3,37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생성형 AI 개발에 필요한 계산 설비 기반을 다지는데 약 1,780억 원을 투자하였었는데, 내년까지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오픈 AI가 만든 챗GPT사와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고급 모델 제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보인다며 소프트뱅크가 미국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입해 계산 능력을 현재의 수십 배로 향상할 계획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생성형 AI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대 언어 모델 LLM을 개발 중인데, 내년 3월 이전까지 3,900억 파라미터 모델을 완성하고 내년 4월 이후 일본어에 특화된 1조 파라미터 수준의 모델 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챗GPT사의 파라미터가 약 1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반도체, 석유화학 재고 줄였다 숨통. 지난해 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재고 자산 증가율이 0.3%에 그치며 재고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종이 2년 만에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재고 증가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풀이되는데, 반면 자동차와 조선기계설비 업종의 재고 자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2년보다 23년이 1.8% 정도 소폭 상승에 그쳤고, SK하이닉스는 6.2% 감소를, 석유화학은 9.1% 감소를 기록하였습니다. 6. 불붙은 기업 대출 사고 터질라 전장긍긍. 은행권이 직원 실적평가 기준인 KPI 핵심성과 지표에서 기업 대출 부문을 강화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기업 대출 많이 성공시킨 직원에겐 평가 점수를 더 준다는 얘기인데,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이 묶인 상황에서 기업 대출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기업 대출 경쟁으로 금융사고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기업 대출 평균 금리는 가계대출보다 0.54% 정도 더 높고 충당금 싸는 기준도 더 높지만 당장의 이익을 위해 그냥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과거엔 대출받기 힘든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들도 최근에는 대출을 받고 있다고 전하며 기업 연체율도 증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6개월간 은행권 가계대출액은 감소하는 반면 기업 대출액은 조 단위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중국 제조업 이길 수 없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과잉 공급. 5월가의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이제 손익분기점 또는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슬라의 주력 제품인 모델 Y는 할인과 가격 인하로 중국에서 5년 만에 가장 저렴해진 4,700만 원이 되었는데, 곧바로 중국에서 테슬라에 가장 근접한 라이벌로 평가받는 전기차 업체 리샹의 대형 SUV 가격을 6에서 7%로 인하했고,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인 BYD도 인기 차종들의 가격을 내렸습니다. 가격 인하 경쟁은 중국의 파치라는 생각을 다시 드러내며 기존 기업을 위협하고 있는데,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자동차 가전제품 무기 등 폭넓게 사용되는 레거시 범용 반도체 시장 또한 중국이 엄청난 생산 중에 있습니다. 여러 반도체 규제를 받던 중국이 자국 반도체를 세계 1위가 아닌 사용 가능한 기술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로 엄청난 자금 수혈과 정부의 정책으로 기술 진보를 가시적으로 이뤄내며 28년 이상인 레거시 점유율 탈환이 시작된 것인데,
레거시 분야에서 2023년 31%였던 중국의 세계 점유율은 2027년 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는 대규모 자금 동원, 과학기술 인재 확보, 산학연 인프라 공유 등 삼박자가 갖춰지면서 가능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중국의 미래 첨단 산업에서 제조업이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미국의 케이스 실로 주택 가격 지수가 전 고점에 도달하며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